우리는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크리스토프 반 휴고 메르세데스 벤츠 임원이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동차 회사가 운전자의 안전을 강조했는데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공식적으로 이 발언은 공식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기까지 했어요. 제가 문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윤리사고 실험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를 실제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보통 운전자와 보행자의 문제로 치환됩니다. 자동차의 급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그대로 직진을 선택하면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는 죽게 됩니다. 핸들을 꺾어서 전봇대를 들이받는다면 보행자는 살 수 있지만 이번엔 운전자가 죽게 되겠죠. 위에 벤츠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 벤츠 임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가 아니라 운전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한 셈이죠. 당연히 이는 보행자는 그러면 죽어도 된다는 거냐? 이런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트롤리 딜레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2015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기술 전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왜 자율주행차는 사람을 죽이도록 프로그래밍 돼야 하는가? 이때부터 이 논란에 불이 붙었죠. 문제는 이제 진짜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글로벌 대형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4단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시험하고 있어요. 4단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예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가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진짜 자율주행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온전히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해결의 단초는 또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각 나라의 정부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치의 1-1항을 보면 인간을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이 어느 한쪽의 생명을 선택해야 할 때 차가 직진하면 여자아이를 치게 되고 차가 방향을 틀면 건장한 성인 남성을 치게 된다고 했을 때 여자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점점 트롤리 딜레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총칙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 상황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때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필연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사고와 그에 따른 윤리적 선택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 각종 윤리적 문제는 우리 앞에 어떤 형태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그 딜레마를 맞아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톡톡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궁금한 왜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